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뭐가 각각의 개체군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를 이루는 거지. 요 동네는 누구? A고 얘는 뭐 B가 된다고 얘기했네. 그치? 그랬을 때 되게 쉽죠? B 이렇게 되고요. A 이렇게 돼요.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했어? 경쟁. 아, 설마 맞짱이라고 안 했죠. 정말 감사하다. 그치? 경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급증한 거지. 그럼 얘는 누가? 그냥 B인데 얘는 A 프라임 된 거야. 뭐 했어? 증가해버렸잖아. 이거 뭐가 돼? 공생이 되는 건데 편리 공생이 된다고 얘기했고, 마찬가지 B 역시 이렇게 증가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했어? 상리 공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자, 이제 이거 안다고 깝치고서 이제 또 안 보고 있어요. 죽겠어요. 자, 따 이거 누구야? 얘는 아니지. 상호 인생이지. X. 그치? 끝난 거지. 이해했니? 얘는 뭐? 포식과 피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B라 가정하면 A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조건 바꿉니다. 야 누구고? B고 얘 누가 되면? A가 되면 뭐가 돼? 기생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그 상태 그대로 홀딩되어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분서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이들을 뭐로 표현하자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자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 누가 돼? 뿔. 얘도 뿔이 되는 거지. 됐나? 그랬을 때 이 친구 누가 되는 거야? 상리공생. 오, 씨, 네가 맞춰? 얘 당황스럽네. 자, 상리공생. 얘 누가 되는 거? 아 이게 안 해. 이 얘기 안 해요가 아니라 이건 종강 경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경쟁 베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쪽에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는 변화자니까 편리공생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해했지? 네. 그리고 야가 뽑히면은 얘는 누가 되는 거야? 그치, 기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게 페이지 몇 페이지? 159페이지 나와 있고, 이들을 무엇으로 만들면? 표로 만들면 오른쪽 구탱이 보세요. 남아있죠? 경쟁이 되는 거고. 뿔뿔 있네. 상리공생. 뿔 제로 있으면 뭐가 돼? 편리공생, 기생과 포식과 피식은 부동어가 바뀐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보았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쭉 넘겨서 진도 나가고 좀 이따가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건 질문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잡다구리 배워야 됩니다. 잡다구리. 자,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얘네를 이렇게 미리 배워왔단 말이지. 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X축은 뭐가 되는 거고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은 광합성량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정리. 광합성량의 반대는 누가 됐었지? 그렇지, 호흡량이 됐었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광합성은 CO2가 누구를 만드는 거야? 이런 애 누구? 포도당을 만든다고 얘기했지. 반면에 누구의 경우엔? 호흡의 경우에는 이 포도당이 다시 사용돼서 누구? CO2가 된단 말이지. 그렇게 치면은 호흡은 결국 CO2를 뭐 하는 거야? 생산하는. 오케이? 누구? 방출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했나? 반면에 누구의 경우에는? 광합성의 경우에 CO2를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소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 그래서 앞서서 그래프 하나 이딴 거 배웠을 겁니다. 이거 기억나니?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고 선 긋고서 이거 뭐야? 선생님 월급 이론이라고 그랬지? 얘기 안 했어. 나 월급 이론 월급. 선생님 월급. 선생님이 얼마를 벌었는데? 1억을 벌었어. 그래서 나의 딱 봐봐. 느낌.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얼마를 써야 돼? 하루에 9,9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나 얼마 남아? 암산부대 수학하고 조인대단위보다 100만 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정리합니다. 야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총광합성량이라고 얘기했고. 이해했어? 그럼 얘는 나의 뭐를?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량이 되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광합성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나? 총정리합니다. 무슨 광합성량은? 시작. 총광합성량은 누구에다가? 호흡량에다가 뭘 더한다? 순광합성량을 더한다라는 거. 다시 기호로 표현하면 쉽죠? 얘 A고 얘 B고 얘 C라 가정하면 누구는? A는 누구 더하기 누구? B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지. 이해했어? 네. 그때 그래프 개형이 다른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 긋고. 이해했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합성, 얘는 호흡, 얘는 뭐가 돼? 순광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변폭이 큰 친구를 뭐라고?
양지식물 가로치고 누구? 양엽이라고 이야기한다. 혹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양수림이 되는 거야. 이해했나? 반면에 변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지식물 가로치고 뭐라고 한다고? 음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해했습니까? 네. 음수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니? 네. 다시 정리한 다음에 총 강합성량은 당연히 누구에다가? 호흡량에다가. 그치? 실제 순 강합성량을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때 이 그래프의 누구? Y축을 보세요. 자, 이쪽은 뭐겠어? 호흡량이 되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 호흡량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했다? 이산화탄소 뭐 한 거야? 방출한 거지. 그러니까 축이 원점 기준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건 CO2 누가 된다요, 베이베? 방출량이 되는 거지. 이해했나? 다시. 원점 기준 위로 올라가는 건 CO2 뭐가 되는 거야? CO2 뭐가 될까? 그렇지. CO2 바로 소비량이 되는 거죠. 소비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나?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배워야 될 점 다시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 뭐 하자고? 기준 설정. 됐나? 요 총 다섯 가지 알아야겠지? 첫 번째 총강합성량, 두 번째 호흡량, 그 다음에 순강합성량.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지. 자, 현상 유지에서 호흡하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해? 누적되기 시작하지. 맞지?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보상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리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점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누가? 요 뭐가? X축이 바로 뭐야? 광. 다시 빛의 뭐가 되는 거야? 세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광포화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전체 맥락을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시면 1번 총 생산량이 나와요. 이해했니? 어떤 식물의 총 생산량이 나오는데 그 총 생산량은 누구 더하기 누가 되겠어? 시작? 호흡량 더하기 순강합성량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순강합성량을 이제 뭐 해? 사용하는데 걔네를 총 몇 가지로 쪼갤 수 있다? 형광펜별로. 1번 피식량. 피식. 아이씨,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네가 하면 어떻게 돼? 다 이상하고 있어. 됐어. 1번 누구? 피식. 됐어? 두 번째 누가 될까? 호사. 세 번째 누가 될까? 낙엽. 너무 간사하게 얘기하는데.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된다? 생장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즉 생물이 사용하는 케이스죠.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풀떼기가 이렇게 자랐어요. 귀엽고 깜찍한 풀떼기가 자랐죠. 이해했죠? 근데 이 풀떼기 이름이 상원이야. 알았니?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긴 귀엽고 뭐야 이거? 귀엽고 상큼한 뭐가 있어? 기린이 존재한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기린이잖아. 그래서 왜 웃니? 기린이야? 그럼 이 기린이 이제 참참참참 쳐먹겠지. 알았지? 이해했니?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고? 피식이라고 하겠죠. 알았지? 자, 상원이한테 물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시들시들. 뭐? 말라 뒤지겠지. 이해했니? 날씨가 겁내 추워져서 찬바람이 싸늘하게 입김을 막 스쳐. 그치? 그럼 뭐해? 떨어지겠지. 누가 돼? 고사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런데 얘 키는 선생님과 다르지. 선생님의 경우에는 키가 무려 몇이야? 185잖아. 185. 피부 하얗고. 그치? 근데 얘는 키가 아직 이제 160도 안 된단 말이지. 그치? 어린이니까 처먹고서 뭐 해야 돼? 생장해야 되겠지? 세포 분열하는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고? 생장이라고 한다. 오케이? 즉 우리가 뭐 하는? 순강합성량으로 만들어진 친구 얘네를 각각 소비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총 생산량이라는 건 누구 더하기 누구라고? 호흡량 더하기 누구인데? 순생산량이 되는데 이 순생산량에는 첫 번째 먹힌다. 누가 된다? 피식 된다? 다이한다. 누가 돼? 고사와 낙엽량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동그라미 치세요. 생장량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자, 아래 갑시다. 그래서 생장량에는 기타 등등을 빼버리는 조건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양가로 4번에 별표 치세요. 생체량에 별표 치세요. 별표. 현재 그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자 밑줄 봐. 유기물의 무엇을 얘기한다? 총량을 우리는 생체량, 다른 말로 생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은 얘만 안 헷갈리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봐봐. 왼쪽의 경우에는 식물이 나와 있고, 오케이? 나와 있고,
걔네를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교 분석한 게 나와 있네. 이해했니? 그런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총 생산량 벤 다이어그램 보이지? 일단 누구 빼야 돼? 호흡량 빼야 되겠지. 그럼 호흡량 빼면 누가 나와? 순 생산량이 나오겠지. 이 순 생산량 다시 이야기할게. 누구 더하라고? 피식, 그 다음에 고사, 그리고 생장량 다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해했나? 다시. 어려운 게 아니잖아. 용어만 알면 되지. 전체 값이 뭐예요? 읽어봐. 총 생산량이 되는 거잖아. 이해했니? 자, 그 중에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되는 거. 그렇지. 얘 호흡량이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 생산량이 되는 거지. 교재는 순 생산량을 총 몇 가지로 쪼개놓은 거야? 일단 두 가지로 쪼갰네. 하나가 누가 되고 고사량이나 누구? 피식량이 되는 거고. 오케이? 또 하나는 누가 됐어? 대답해봐. 생장량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이해했나?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순 생산량에서 야 빼버리면 얘 나오는 거고. 이해했니? 여기에서 마찬가지 얘 빼버리면 얘 나오겠죠. 무슨 말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다음 보세요. 다음 보시면 수배 생산량과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래프를 볼 때 있잖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표를 보지 말고 뭘 보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이해했니? 그래프의 개념 자체가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자, 펜 잡고서 여기다 띡 선거. 이게 몇 년이야? 피크 찍고 있는 게 몇 년? 대략 한 30년 정도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수령이 몇 년이 될 때까지? 30년이 될 때까지는 전체 뭐가? 생산량 자체가, 수배 생산량 자체가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일단 이해했나? 두 번째, 30년이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뭐하고 있어? 우하향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니? 그런데 얘네들을 다 이렇게 막 세분화 해놨잖아 지금. 맞지? 맞아? 그 변폭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단 이때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애가 바로 누가 된다? 호흡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look at me. 요 단순한 그래프를 단지 뭐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거야? 여기 누구? 나이, 다른 말로 뭐 수령에 따라서 나눴다. 알았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띵 몇 년 기준? 대략 30년 기준. 요 동네는 뭐가 되는 거고? 증가한다. 이해했습니까? 반면에 요 동네는 뭐 한다?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 네. 다음 겁니다. 그래서 자, 201페이지 보세요. 201페이지. 양가로 5번에 식물 군집의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무엇은 적지만 생체량은 적어. 오케이? 자, 다시 천이의 동그라미 치시고 물어볼게요. 자, 천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봐봐.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을까? 하나가? 1차 천이, 그치? 또 하나가? 2차 천이는 뭐야? BTS지. 불타오르네. 그렇지. 파이어. 노래를 부르질 않았어요. 다시. 또 아미가 볼 수도 있어. 테러 당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미한테 테러 당하면 유튜브 폭파. 좋은데? 제가 다시. 그래서 얘 친구는 하나가 뭐였고, 건성이 있고 또 하나 뭐였어? 습성이 존재했지. 맞아? 기억해? 그런데 기준값이 누구였어? 기억하나? 걔를 뭐라고 했지? 초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했지? 해서 초원 앞대가리는 누가 기준이었어? 건조. 뭐라고 이 새끼야? 아니 미치겠네. 뭐? 일주. 토지 또 수분량. 이해했어? 그리고 요 뒤쪽은 누구였어? 미쳤어. 그리고 미쳤어. 이해했니?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 누가 맨 처음에 번성했다가 양수림이 번성했다가 뭐가 되는 건데? 음수림이 되니까 센터에 누구 있어야 돼? 호남림 있어야 되겠지. 이해했니? 그리고 세상을 다 누가 뒤엎어버려? 음수. 그걸 우린 두 글자로 그래. 극상. 상원이도 아는 겁니다. 다 알아야겠죠. 이해했습니까? 극상이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천이가 진행 중인 친구는 군집 전체의 생체량이 뭐라고 그랬어? 생물량이지. 다시 이야기할게.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꾸역꾸역 자라고 있으니까 유기물의 총량은 일단은 적겠지. 내 말 이해되니? 틀리지 마라. 이거 나온다 그냥.
201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이 줄 분명히 나온다고 했다. 반면에 얘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실제 뭐 해지는 만드는 누가 순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많다. 대표적인 예시 동그라미 쳐. 누구? 뭐라고? 모르네 자식아? 초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극상에 도달했어. 극상에 도달했다는 건 결국은 누가 완료해버렸다는 거야. 음수가 세상 다 뒤엎었다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극상에 도달한 원시림은 생체량은 많아. 다시 척박한 땅을 다 누가 감싸고 있는 거야? 식물이 다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물의 절대량은 많은 거지. 다시 유기물의 총량이 많은 거지. 다시 뭐가 많다고 이야기할래? 생체량이 많은 거잖아. 이해했니? 생체량이 많기 때문에 반면에 더 이상 자라는 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겠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누가 순생산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뭐하다? 적다라는 거죠. 물론 죽는 애도 있을 거고 다시 자라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들이 서로 무엇을 유지한다? 균형을 유지한다. 이해했나요? 마지막 농경지 동그라미 치세요. 농경지는 뭐야? 씨 뿌리고서 수확하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은 실제 만들어지는 양 듯이 그러니까 뭐가? 순생산량이 훨씬 더 뭐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맞으면 안 돼. 흔들려. 다시 첫 번째 초보는 누가 많다고? 순생산량이 많다고. 생체량은 뭐하다고? 적다고. 알았지? 두 번째 극상 상태에서는 누가 많다고? 생체량이 많다고. 총량이 많다는 거지. 반면에 많이 자라? 아니지. 그러니까 뭐는 순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뭐죠? 적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생산량과 소비량은 뭘 이뤄? 균형을 이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농경지의 경우에 누가 많다? 순생산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look at me. 잘 봐봐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총 생산량이잖아. 즉 물질의 생산과 누구? 소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체가 누구야? 식물이잖아. 식물. 내 말 이해됐니? 얘는 식물이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푸르딩딩한 상원이를 먹는 누구? 사슴이가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이 친구의 그래프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도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이 모든 애를 다 동물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동물의 총 생산량은 어디에 포함될까? 당연히 순생산량 중에서 몇 개로 나눴었어? 3개로 나눴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얘가 누구였지? 피식량이었잖아. 걔네로부터 마찬가지 뭐가 될까? 파생이 되겠지.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이야기할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 이거죠. 다시 이 친구는 현재 누구의? 식물의 총 생산량이라고. 이해했어? 이 식물의 총 생산량을 몇 개로 쪼갤 수 있어? 2개로. 하나는 누구야? 호흡량이야. 끝났죠 일단. 그 다음에 얘네가 누구였지? 순생산량이지. 순생산량은 총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지? 피식량. 그치? 그리고 누구? 고사낙엽. 말라 죽는 건데 뭘 먹어? 아, 물론 상원이는 떨어진 거 먹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뭐 있어? 마지막으로 순생산량이 있지. 그러면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먹을 거 아니야. 이해했니? 그럼 요 모든 게 다 누구의 경우에? 1차 소비자, 다시 얘기하면 누구? 초식 동물의 순생산량, 총 생산량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리고 이 초식 동물의 총 생산량 중에 당연히 지도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또 누구 빼야 돼? 호흡량 빼겠지. 이해했니? 그리고 얘네는 이제 뭐야?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또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양들이 존재할 거고. 그치? 그렇지. 그리고 나서 걔네가 뭐 하는 양이 존재한다? 생장하는 양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 이 전체 값이 예를 들어 수치로 이야기하자. 만약 얘네가 200이야. 근데 누구는 호흡량은 80이야. 그럼 이 전체는 몇이야? 120이지. 그때 누구 양이? 피식량이 몇이야? 20이라고. 그럼 이 전체 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리고 얘 1차 소비자니까 당이 2차 소비자는 또다시 얘로 이렇게 파생돼서 전체의 누구?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나누어지겠지. 내 말 이해했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아래 갑시다. 201페이지. 이 내용은 뒤지기 쉬워요. 자, 봅시다. 한가표만 바르고 정리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에너지의 흐름 나와 있죠.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자, 룩겟미. 자, 일반적으로 이게 생태 피라미드라고 가정하자. 그럼 아래쪽은 누가 돼? 생산량이 아니고 생산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뭐 최종 소비자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영양 단계는 상위 단계로 가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체의 양을 일단 뭐야? 감소하는 거지. 그치?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니? 근데 전체량이 왜 감소할까? 전체량이 왜 감소할까? 이렇게 전달될 때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누구? 에너지에 뭐가 있어? 방출이 있지. 즉 열 손실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열 손실, 여기도 마찬가지 열 손실. 고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뭐야? 줄어드는 거야.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있어. 누구 배웠지? 예분의 2에 곱하기 몇 했어? 100 했고, 예분의 2에 곱하기 몇 했어? 100 했고, 예분의 2에 곱하기 몇? 100 했을 거야. 이해했나? 그걸 뭐라고 얘기해?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에너지 효율은 상위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다시 생태 피라미드에서 총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개? 3개가 있는데 1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해했어? 감소하잖아. 생태 피라미드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아, 열 손실 때문에. 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해했나? 그러면 그 에너지는 이렇게 서큘레이션 되냐? 되지 않냐? 되지 않지. 자연계로 전달돼 버리는 거잖아. 이해했나? 그러니까 방향성이 몇 방향? 단일 방향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풀이 있는데 사슴이 얘를 먹었어. 됐나? 그럼 사슴이 오버히트 해가지고 다시 풀을 만들어? 아니잖아, 그건. 무슨 소리야,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일 방향이다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의 총량이 감소하는 건 뭐라고? 열 손실이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이해했나?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 반면에 에너지 효율은 점진적으로 뭐한다? 우상향한다. 즉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나? 그래서 201페이지에 가운데 모식도 보이죠? 이 모식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위에 나와 있는 쭈글탱이 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열이라고 돼 있지.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다 열. 자, 생태계 내 물질은 뭐 하지만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뭐 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 문제 정답이야 이게. 그리고 표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 에너지의 총량은 뭐해? 줄어들겠지 당연히. 맞아? 그러나 형광펜 바에서 에너지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래쪽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런 거지. 에너지 효율은 결국 이 친구의 에너지량이 예를 들어 100이라 가져가고 얘가 몇이야? 80이라 가정하자. 그럼 이 에너지 효율 어떻게 돼? 100분의 80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몇 하면 된다? 100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다시 모식도 하나 더 나옵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 되게 쉽죠? 자, 첫 번째 뭐로부터? 태양 에너지로부터 당연히 시작되겠지. 그치? 빛 에너지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기준값인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생산자 봤더니 숫자 대충 이야기해봐. 몇이나? 대충 2만이지. 됐나? 그 상태에서 고사량이 몇이야? 대략 한 4,500 나오는 거네. 맞니? 그러다가 옆으로 1차 소비자로 갔더니 2만에서 몇으로 줄었어. 대답해봐. 3,000으로 준 거지. 3,000에서 또 옆으로 갔더니 몇으로 줄었어. 500으로 준 거지. 500에서 또 옆으로 갔더니 몇으로 줄었어. 아, 128 줄었지. 그러면 아래쪽에 표현되어 있는 고사나 사치의 배설물 있잖아. 그치? 이렇게 빠지는 양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로 빠진다고? 호흡 통해서. 그렇지. 열 에너지로 빠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했나? 그럼 결론이 무슨 결론이 일어나? 돌아와봐. 다시. 이런 생태 피라미드가 결국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몰라? 아, 내 속상하네. 얘가 필요하지. 태양.
반성해라. 상황이 맞췄다. 알았지? 자, 태양 에너지에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했나? 안 어렵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알았지? 됐죠? 태양 에너지에 도움이 필요하다. 예, 알고 계셔야겠죠. 해서 아래 다 나오죠? 자, 에너지의 흐름 순환하지 않고 어떻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했고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태양 빛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뭐 돼야 된다?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량은 뭐한데? 감소하는데 맞지?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 알았습니까? 틀리지 마시고 다음 이제 중요한 애 나옵니다.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네 누구는 물질이라는 건 뭐 하는 애인데 순환한다. 이해됐지? 그런데 물질과는 다르게 누구는 에너지는 뭐 하지 않는다? 순환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를 배운 거잖아. 이해했나? 그럼 그 물질 순환 과정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이해했니? 자, 첫 번째 자 예를 듭니다. 1번 N2가 있고요. 두 번째 C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 질소의 순환, 또 하나는 탄소의 순환인 거야. 이해했나? 자, 상황을 보세요. 203페이지 보세요. 그림부터 그냥 쭉 봐봐. 203페이지 보면 맨 위에 누구 나와 있어? 이산화탄소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look at me.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할 거야. 알았지? 1번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어? 돌아왔어. 자, 누구 있지? 됐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누가 있을 거고 호흡이라는 애가 있겠지. 맞아? 두 번째 통과때 배웠어. CH4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 이게 뭐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연소라고 얘기했지. 됐니? 통과 니네 나랑 같이 쓰면 쉬웠겠는데. 보세요. 광합성이라는 애가 있고, 이 광합성의 반대가 누구야? 성합광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호흡이 되는 거고. 이해했니? 이 호흡의 친구는 누구야? 연소라는 이 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고등 과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다시 광합성의 반대는 누구야? 호흡의 친구는 누구? 연소. 왜 얘네가 친구죠? O2랑 더해지는 거니까. 이해했어? O2랑 더해지고 결과론적으로 누가 나와? CO2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래서 케이스 몇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호흡과 연소는 같은 케이스. 그러면 거꾸로 가봐. CO2가 요 땅으로 내려가는 건 뭐가 있을까? 광합성, 미안해. 호흡과 연소의 반대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얘기할래?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했나?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존재하고 요 오른쪽 동네는 융해 반응이 존재하는 거야. 융해가 뭐야? 녹는 거. 통과를 또 생각해봐. 통과에서 해양산성화를 배웠어. 해양산성화. 이게 뭐야? 이 동네는 땅에 있고 이 동네는 뭐 바다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CO2가 누구에 녹았어? 바다에 녹지. CO2가 바다에 녹으면 뭐가 될까? CO2 플러스 누구는? H2는 뭐가 돼? H2CO3 누가 돼? 탄산되지. 얘 털어버려. 그럼 누가 나올까? H 플러스 플러스 HCO3 마이너스가 나오지. 이해했니? 됐나? 그러니까 H의 양 자체가 증가하니까 해양이 뭐가 돼? 산성화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산화탄소가 누구에 녹은 거야? 물에 녹은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융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나? 돌아와서 자 다시 봐봐. 해당 그림은 누구만 나와 있어? 광합성, 호흡 누구만 나와 있어? 연소만 나와 있지. 그치? 맞아? 그런데 그 아래쪽 그림 볼래? 맨 아래 보세요. 봤니? 자 일단은 테마 3개를 찾아봐. 첫 번째 누구? 연소. 그 다음에 연소 친구는 누구야? 호흡. 그치? 그의 반대는 누구야? 광합성. 다 찾았지? 위아래로 가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상태에서 당연히 누구? 연소가 일어나려면 무슨 원료가 있어야 돼? 화석 연료는 땅에 처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탄화수소가 될 거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반응해서? 물과 반응했겠지. look at me.
CO2가 H2O랑 반응한 거잖아. 그럼 누가 만들어져야 돼? 탄산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탄산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을퍼봐 시작 누가 나온다고? HCO3 누구? 마이너스 나온다고. 탄산수소 이온. 이해했나?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이들은 뭐가 된다? 해양산성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지? 할만해?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자, 다음은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미안해, 이거 외워야 된다. 자, 돌아가서 다시 Look at me. 질소가 있어. 공기 중에 질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봐. 책 보지 말고 생각해봐. 질소를 활용하려면 있잖아. 질소의 일단 성질을 알아야 돼. 성질을. 과자봉지도 하고 씨 안경 내려가는 거야. 야, 깜짝 놀랐네 지금. 허리 아파. 자, 됐지? 자, 질소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어? 질소는 어떻게 활용해? 질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자봉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치? 왜? 안정된 상태니까. 안정된다는 거 결국 반응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반응시키려면 여기에 네네네네 잠깐 얘기했을까? 이런 애가 있어. 이게 누구였어? 우리 그렇지. 기억하네. 뿌리오박테리아. 오케이? 뿌리오박테리아가 요 질소를 어디? 이온 상태로 땅에 처박는다고 얘기했잖아. 기억하나? 예전에 설명했어. 아마 필기 이쪽에다 했을 거야.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찌리찌리뱅뱅. 뭐 치면 돼? 번개. 번개 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안정된 상태의 질소를 뭐? 삼중계로 깨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실제 반응하겠지. 이해했니? 그래서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가 누구고? 주요 뿌리오박테리아라니까? 또 하나가 누구야? 또 하나가 누구야? 또 하나가 누굴까? 또 하나가 번개 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해했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20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204페이지 보시면 자 공기 중에 질소 존재하죠. 그쵸? 자 형광펜 들고 바르세요. 왼쪽 보면 질소 고정 세균 있죠. 그치?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질소 고정 작용. 형광펜 발라야 돼. 됐지? 이거 시험 나온다. 질소 고정 작용. 됐죠? 자 그렇게 질소 고정 작용을 해버리면 이 친구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된다고 했어? 이온이 된다고 했잖냐. 맞지? 그 이온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NH4 플러스. 이게 누구야? 암모늄 이온이야. 이해했나? 다시 물질의 순환에서 이온 두 개만 외운다면 넌 뭐하고 뭘 외워야 돼? 1번 누구? 탄산수소 이온. 탄소 얘기한 거야. 2번 누구? 암모늄 이온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질소가 중요해? 탄소가 중요해? 탄소. 정신병자 아니야 지금 저거. 질소가 중요하겠지. 질소가 이 나의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현상. 미치겠네. 질소가 중요하겠지. 그 질소의 작용에 토탈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의심 아니야? 3개가 있겠지. 3개가. 이해했니? 그죠? 씨발 듣고 않다. 자, 3개가 있는데 공기 중에 안정된 질소를 땅에 처박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고정.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비싼 형광펜을 아끼면서 쓰다가 여기서 살짝 밑줄을 그은 거다 방금. 질소 고정. 이해했니? 그래서 1번 뭐가 일어났다고?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났어.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가 누가 된다고? 대답해봐. 암모늄 이온이 된다고. 이해했니? 이로 멈추지 않아. 이 암모늄 이온이 또다시 실제 사용 가능한 또다시 누구로 만들어버려? 질산 이온으로 만든다고. 이해했니? 그 질산 이온으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질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나? 다시 뭐라고? 질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혹은 다시 뭐라고? 질화작용 혹은 질산화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질문. 질산 이온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래? 시작. NO3-라고 얘기하겠지. 이해했니? 다시 돌아와서 물질의 순환에서 외워야 될 이온은 총 몇 개야? 니네 왜 상원이 닮아가? 너 미치겠네?
전 잘해요. 인터넷 친구들 니네 되게 궁금하지? 상원이가 누군지 단대 보고 찾아봐라. 2학년이다. 잘해요. 알았지? 잘해요. 아유 비밀인데. 자 다시 갑니다. 상원이 단대 보고 2학년 아니야. 오해하지 마. 누가 봐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 명이 보지. 자 질문 갑니다. 방금 누가 봐요? 이랬던 애가 상원이는 아니다. 절대. 자 얘 누구라고? 너 이제 막 유튜브 스타 된 거야, 엄마. 내가 지금 띄워준 거야. 구독자 280명에게 바친다. 근데 다시 갑니다. 얘 누구라고? 암모늄이요. 얘 누구야? 질산이온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질소는 첫 번째 누구? 질소 고정. 두 번째 뭐라고? 화작용 혹은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이해했니? 그 친구를 다시 누구로 보내야 돼? 공기 중에 누구로 보내야 되겠어? 산소로 보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누구? 질소만 빼버리는 거잖아. 여기 있는 질소만 빼야겠지. 그래서 책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탈질소 작용이라고 돼 있잖아. 내 말 이해되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탈질소 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했어?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래 질소 고정 밑줄 보시고, 질소 고정에서 알아야 되는 친구는 누구예요? 뿌리오박테리아 혹은 아조박터. 걔를 우리 뭐라고?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가 누구야? 형광펜 바르세요. 암모늄 이온 기억하셔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번개 때릴 때도 있지. 그럼 번개 때리면 바로 누가 돼버릴 수도 있어? 질산 이온이 될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역학관계상 암모늄 이온이 누가 되기도 한다고? 질산 이온이 되기도 한다고 했지. 그걸 우리 뭐라고? 질산화 작용 혹은 질화작용이라고 한대. 마지막 우리가 사용했던 질소를 어디로 보내야 돼? 공기중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어디에서? 이온 상태에서 누구만 빼버리면 돼? 질소만 빼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치. 탈질소 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질소 고정, 동그라미 2번 질화작용,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동그라미 됐고, 저 아래 동그라미 5번을 기억하셔야겠죠. 그치? 탈질소 작용. 총 몇 개? 1번, 2번, 5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더 이상 어떻게 뭐 자세히 가르치겠나. 다음 페이지 갑니다. 206페이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비교. 내가 미리 이야기했죠. 자, 책 넘기지만 어차피 다 할 거야. 인터넷 친구들, 여러분은 당황스럽겠지? 아, 당황스럽지도 않겠다. 니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 우리 3주 됐는데 300페이지 나간 거야 지금.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자, 열심히 합시다. 나 쳐다보지 마. 미안하니까. 자, 다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라고 돼 있어. 질문. 물질은 순환한다, 순환한다. 순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 그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왜? 에너지는 뭐가 빠지니까? 텐. 열이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지. 이해했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한다. 뭐가 증가한다? 효율은 증가한다. 달달달달 외우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봤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점선하고 실선이 있지. 그치? 물질은 서큘레이션 하고 있네. 그치? 그런데 우리가 동그라미 씌워야 될 건 텐. 어디에다가? 열에다가 동그라미 씌워야겠죠. 이해했어요? 걔네는 어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밖으로 나가버린 거잖아. 열 손실이 일어난 거지.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세요! 구해줘! 태양. 홍즈가 아닙니다. 아니, 나 TV 안 보는데 가끔 그게 하더라고. 뭔지는 잘 몰라. 자, 아이씨, 자, 됐지? 자, 다음 아래 갑시다. 생태 피라미드는 쉬워요. 뭐 할 거 없죠. 개체수, 생체량, 에너지 피라미드 됐고요. 됐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207페이지 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 시험 나옵니다. 여기 너무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나오죠.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룩게미.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누가 있는데 생태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룩게미 1차 소비자의 양이 증가했어. 얘 때문에 나온 노래가 있어. 그러면 다시 할게. 자, 이렇게 총 3개 맞아. 1차 소비자의 양이 증가했단 말이야. 얘 증가하면은 고민하지 말고 뭐만 따져? 위? 아래만 따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다고 말하진 않을게. 이해했니? 그러면 이제 요 윗단계가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럼 또다시 위? 아래를 따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최종이니까 위가 없잖아요. 돌려서 얘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겠지.
이해했나? 물질이니까. 됐어? 그래서 생태 평형의 회복 과정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 그치? 그럼 위, 아래 보라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한 위, 아래야. 무조건. 알았지? 위는 뭐하고? 증가하고. 아래를 뭐하는 거야? 감소하시겠죠. 이해했나요? 그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누가 일어난다? 생태 평형이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교재 끝났습니다. 자, 아래 생태 평형에서 사슴초원 늑대 얘는 통과에 있는 내용인 거야. 맞지? 똑같은 건데 포식과 피식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넘어가서 209페이지. 뭐 딱히 뭐 없죠. 생물의 다양성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1번 종다양성,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9페이지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남아있는 게 누가? 생태계 다양성이지. 그치? 맞아? 이 생태계 다양성에 의해서 209페이지. 생태계 다양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적절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누구? 종 다양성의 경우에는 결국 누구다? 아, 유전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해했나? 그래서 얘네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시험 뭐 나오냐? 당연히 몇 페이지? 21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211페이지 보면 자, 빨리빨리 해봐. 다 쉴 거야. 211페이지 보면 A종, B종, C종이 있죠. 표 있잖아, 맨 위에. 맞니? 자, 질문 갑니다. 자, A종, B종, C종을 다 합하면 전체 개체수가 다 20개씩 있지. 이해했니? 그런데 누가 균이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 당연히 군집 1이 균이란 거지. 맞아? 이렇게 균이란 친구, 즉 비율도 뭐에 포함된다? 종 다양성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이해했어? 다시 각 종이 빠져있는 누구? 군집 2의 경우에는 C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종의 개수가 몇 개가 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다양한 건 군집 1과 군집 3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과 3를 비교할 때는 두 번째 뭐 확인하라고? 종의 개수 본 다음에 종의 무엇을 보라고? 비율을 보라고. 알았지?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종의 개수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본다? 종의 비율을 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됐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없죠.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상태가 다 끝났네. 214페이지 보세요. 딱 하나만 합니다. 자, 214페이지에 뒤지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지? 바로 따단 어떤 개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그치? 자, 보세요. 그 사는 동네에 각각 있는데, 자, 1번 요 맨 외곽에 누구 살아야 돼? 상원이가 살겠죠. 불가촉 천민자식. 됐지? 이해했죠?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니네가 살고 선생님이 여기 사는 거야. 나 왕이니까. 이해했니? 그런데 갑자기 땅을 개간한다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해했나? 그러니까 됐지? 네. 그러면 지금 살던 영역 자체가 다시 재편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요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아까 원은 몇 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네 개로 나눠졌지. 근데 이번에 몇 개로 나눠져?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진 거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동네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멸절하는 거야. 예스래. 아, 나 저 미쳤나봐 저거.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외곽을 어떻게? 아, 생태 주위가 낮은 애가 다 차지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야? 아, 종이 최종 소비자 자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시로 뭘 가끔 예를 드냐면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야? 몰라? 호랑이는 반경 300km야. 알았지? 우리는 30평, 뭐 40평대 뭐 고작 여기 사는데 호랑이 스케일은 뭐야? 반경 300km. 그럼 호랑이 한 마리는 한반도 하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애 하나 낳잖아? 그러면 저 만주벌판에 갖다 던져놓고 다시 오는 거야.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절단 내버리지. 그러면 남한으로 올 수 있어 없어? 호랑이 못 오겠지. 그치? 그 호랑이 멸절하는 거지. 이해했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서식지 파괴 혹은 단편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디 214페이지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 거죠. 뭐냐면 보세요. X축 한 번만 볼래? X축이 뭐라고 돼 있어? 보존되는 면적이라고 돼 있지. 그치? 다른 거 보지 말고 50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면 50%가 되면 살고 있던 종이 몇 퍼가 되는 거야? 전체 대비 90%가 되는 거야. 즉 지역이 반띵되면은 몇 퍼센트가 멸절한다고? 10% 멸절된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이해했나? 나머지는 다 통과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해했나? 쉬었다가